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간의 비트코인 가격은 30K와 31K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알트 불장이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비트코인의 특이사항으로 고래들이 분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 며칠간은 나스닥이 좋지를 못했어요. 나스닥이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디커플링은 비트코인이 본인들만의 길을 가기에 좋은 현상이고요.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는 32K의 새로운 매도벽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갈색 거래와 보라 거래는 추가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빨간 거래도 매수를 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계속 잠잠해지고 있고 30K를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뒤에 보게 되면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정리가 되면은 그 뒤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5K로 빠졌을 때 고래들이 큰 폭의 축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축척을 했던 고래들은 다시 분배를 시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축척을 했던 고래들이 분배를 하면서 다른 고래들이나 일반 리테일들한테 이 비트코인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말은 다시 말하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이 손바뀜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19K 때도 말씀을 드렸고 25K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31K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축척을 했던 고래들이 일부 분배를 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횡보를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르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그렇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조만간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한 뒤에 30K와 31K 사이에 아주 큰 매도벽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주말간에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에서 매도벽이 사라졌을 때는 큰 폭의 변동성이 함께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만간 생길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 있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진행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비트코인은 올랐는데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오지 않는지, 혹은 미니 불장이라도 와야 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잖아요. 비트코인은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알트코인은 뭐 오른 거 없이 계속 제자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드시는 그런 구간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상승은 미국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 미국 시장이 닫히고 아시아 시장이 열렸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SEC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알트보다는 비트에 치중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집중을 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트코인으로 돈이 뻗어가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MACD님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미국 기관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더 비싼 가격에서 코인베이스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장이고, 특히 기관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승한 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알트코인에 아직까지 돈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돈을 옮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드저스티드 리얼라이즈 프로핏을 봤을 때 제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고, 이유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많이 봤어요.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 저점에서 뭐 25K 정도 되겠죠. 이쯤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큰 수익을 받게 됐고, 이런 경우는 보통 비트코인을 쇼텀 홀더들이 매도를 하면서 그 남은 돈으로 알트로 매수를 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상승하는데 그 단계 초입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퍼센테이지의 쇼텀홀더의 서플라이 프로핏을 봤을 때도 큰 폭의 프로핏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은 보통은 불장 구간 때 이런 구간들이 많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쇼텀홀더들이 수익이 크기 때문에 쇼텀홀더들의 수익이 큰 부분들 비트코인을 이제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일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9K까지 내려가는 거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트코인의 수익을 나서 매도를 한 그 돈들이 알트코인으로 넘어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보통 그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정도에는 조금은 미니 불장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트코인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알트코인에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매집하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돈이 전체 코인 시장으로 많이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도미넌스를 봤을 때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를 넘어가지고 51%대를 가지고 있고 마켓캡을 봤을 때 알트코인이 9%대예요.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시장이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수익을 내신 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수익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던지게 되면은 일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손바뀜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는 그 돈이 알트코인으로 가길 바란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방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료로 봐서 알겠지만 쇼터몰더들이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부분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지점마다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고 올랐다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돈이 시장으로 흩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하게 되는 기능이 들어오면서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의 숫자보다도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는 이더리움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게 되는 그런 지점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시중에 유통이 더 많이 안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과 같고 그 말은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것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뭐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많이 힘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POW와 POS의 차이인데 POS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자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시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 이자가 매도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약간 짤짤이처럼 잘라먹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승하는데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그래서 포스 방식의 코인들이 안 오르는 경우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아톰, 코스모스 같은 경우가 보통 그런데 이더리움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미니 알트 불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상승을 했을 때와 다르게 비트코인 캐시나 다른 메이저 알트들이 일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해시레이트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알트가 오른 다음에는 알트로 돈이 분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이저 알트가 오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장으로 조금 돈이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지표상으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차트를 가지고 오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가 알트코인의 전체 마켓캡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 헤드앤숄더 형태를 지났고 그 뒤에 이렇게 지지대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긴 하지만 뭐 심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돈들의 움직임이나 온체인 데이터 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특히 비트코인의 이런 손바뀜들 쇼터멀더들이 큰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팔고 모은 돈을 가지고 알트코인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건 맞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그러니까 31K를 그 전에 한번 찍었을 때도 알트 불장이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큰 폭의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관심은 가져야 된다.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비트코인의 선물 OI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 코인 시장에 돈이 조금씩 모이고 있다라는 지표가 같고요. 또 이더리움 레이어 2의 TBL을 봤을 때 토탈 밸류 락드인데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돈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다.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모이고 있다는 것 같고 그 말은 알트코인에 돈이 조금씩 모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표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ETF가 SEC에서 승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롱숏이 모두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상승뿐만이 아니라 하락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뭔가 런칭이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긴 돼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쇼터멀더들이 너무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면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하락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ETF나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것들에 늘 말씀을 드리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2023년도의 변동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잘 모아가지고 그 뒤를 봐야 되는데 모건 크릭 CEO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입에 진입을 했다고 해요. 이 강세장 초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상승은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랠리는 다음 반감기인 내년까지 지속될 거다. 저는 내년과 내후년을 보고 있는데 그런 뷰가 비슷하기 때문에 모건 크릭의 CEO의 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노무라 증권에서 디지털 에셋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의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노무라 증권의 디지털 자산팀이 레이저 디지털이 그러니까 연기금 자산관리자, 패밀리 오피스, 헤지펀드, 투자펀드, 그다음에 관리자, 국부펀드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산이 합쳐서 모두 4조 거의 한 5조 달러, 5조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은 6천조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96%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디지털 자산이 투자 다각화의 기회를 보고 있다.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앞으로는 좋은 뷰로 바라볼 거다라고 하고 91%가 그다음에 전천후 소득 전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82%가 향후 12개월 동안 비트와 이더에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다. 의미가 너무 크죠. 앞으로 불장이 올 때 이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3%만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만큼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전통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일부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거에 동요하지 말고 코인 시장에서 계속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